예, 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 문제는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뒤에 그것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관리해왔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관리해왔다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법연구회라고 불리는 그 판사들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 소속되어 있는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그 대상으로 해서 성향을 1, 2, 3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한 겁니다. 적색, 청색, 그리고 흑색으로 구분해 가지고 각각 어떤 성향이다 라는 것을 분리해서 관리해 왔다 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판사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로 두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인데요.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 재판을 하는 판사를 독립적으로 놔둬야 되고, 이 판사들의 독립을 위해서는 외부든 법원 내부든 판사들을 가만히 놔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내부에서 이 판사 독립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분노했는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아시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했었던 그 사건 관련돼서 판결의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마치 거래한 듯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병우 수석이 재판부 지정 교체를 요구했다. 즉 전원 재판부로 회부되길 희망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실제로 근데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됐습니다. 또 재판부 구성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건에, 즉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사건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상고법원이라는 그 당시 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굉장한 요구사항이었죠. 이것을 달성해내기 위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개입, 선거 개입 사건의 판결을 당시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저녁에 대법관 13명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차부에도 원세훈 재판에 관련돼서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판결의 결론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돼 있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메모다 라고 부인을 했었고, 제가 국정감사 때 제기했던 CJ 이재현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 뭔가 청와대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은 메모에 대해서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법원은 해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했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이요. 청와대는 모여서 회의하고 수첩에 적고 끝. 또 모여서 회의하고 수첩에 적고 끝. 맨날 수첩놀이만 한 거예요. 수첩에 메모놀이만 한 거예요. 청와대는. 해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원 내부에서 드러난 이 문건, 법원 내부 컴퓨터에서 나온 이 문건도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법원 행정처라는 데가 문건만 만들고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데인가? 그거 아니죠. 청와대 수석들이 회의에서 장난삼아 메모만 적어놓고 아무것도 그 메모에 따른 행동을 안 하는 그런 데가 아니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건이 작성되고 그런 회의 석상에서의 메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의 이런 해명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대법관 13명 중에 7명이 바로 이 원세훈 국정원 사건을 대법원에서 한 번 다뤘던, 판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아예 수사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략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 법원 자체 차원의 조사로 놔두면 안 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한 후속 조치로서 뭐 추가적인 보완적인 조사 같은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후속 조치의 1단계로 오늘 김소영이라고 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상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행정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의 사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그동안 이분이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 임명된 행정처장으로서 조사에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행정처장이 됨으로써 조사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법원의 자체적인 조사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원이란 조직은 대법관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대법관들이 이렇게나 많이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특히 그중에 7명은 이 사건에 직접 관여까지 했는데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원에서의 조사, 자체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바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현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상고법원이라는 그 당시 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굉장한 요구사항이었죠. 이것을 달성해내기 위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 개입, 선거 개입 사건의 판결을 당시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저녁에 대법관 13명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차부에도 원세훈 재판에 관련돼서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판결의 결론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돼 있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것도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로 두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인데요.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 재판을 하는 판사를 독립적으로 놔둬야 되고, 이 판사들의 독립을 위해서는 외부든 법원 내부든 판사들을 가만히 놔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내부에서 이 판사 독립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분노했는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아시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했었던 그 사건 관련돼서 판결의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마치 거래한 듯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병우 수석이 재판부 지정 교체를 요구했다. 즉 전원 재판부로 회부되길 희망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실제로 근데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됐습니다. 또 재판부 구성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건에, 즉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사건의 판결
예, 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 문제는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뒤에 그것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관리해왔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관리해 왔다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법연구회라고 불리는 그 판사들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 소속되어 있는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그 대상으로 해서 성향을 1, 2, 3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한 겁니다. 적색, 청색, 그리고 흑색으로 구분해 가지고 각각 어떤 성향이다 라는 것을 분리해서 관리해 왔다 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판사 한번 다뤘던 판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아예 수사로 나아가자 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략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 법원 자체 차원의 조사로 놔두면 안 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한 후속 조치로서 뭐 추가적인 보완적인 조사 같은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후속 조치의 1단계로 오늘 김소영이라고 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상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행정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의 사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그동안 이분이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 임명된 행정처장으로서 조사에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행정처장이 됨으로써 조사에 보다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메모다 라고 부인을 했었고, 제가 국정감사 때 제기했던 CJ 이재현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 뭔가 청와대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은 메모에 대해서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법원은 해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했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이요. 청와대는 모여서 회의하고 수첩에 적고 끝. 또 모여서 회의하고 수첩에 적고 끝. 맨날 수첩놀이만 한 거예요. 수첩에 메모놀이만 한 거예요. 청와대는. 해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원 내부에서 드러난 이 문건, 법원 내부 컴퓨터에서 나온 이 문건도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법원 행정처라는 데가 문건만 만들고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데인가? 그거 아니죠. 청와대 수석들이 회의에서 장난삼아 메모만 적어놓고 아무것도 그 메모에 따른 행동을 안 하는 그런 데가 아니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건이 작성되고 그런 회의 석상에서의 메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의 이런 해명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대법관 13명 중에 7명이 바로 이 원세훈 국정원 사건을 대법원에